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번역한 위스키 관련 서적인 여기 여기 보이죠? 위스키와 나라는 일본 위스키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 책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고 일본 위스키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진 다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 일본 위스키를 처음 만든 사람에 대한 자서전입니다. 네. 그 자서전을 제가 한국판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출간이 됐고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역자로서 조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거 책을 어떻게 의뢰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거는 2018년 여름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뢰를 받았고요. 아무래도 그 의뢰 받은 이유가 뭔지 보면은 제가 옛날에 2015년 16년 이때쯤에 일본 NHK 방송에 두 번 정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이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갖고 일본 NHK 오하이오 재팬이라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아침마당? 뭐 약간 생생정보통? 뭐 이런 급의 방송에 제가 출연이라기보다는 제 얘기가 좀 나간 적이 있고 약간 뭐 인간극장? 약간 이런 느낌의 일본 방송에 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갔던 게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면 돼요. 음, 거기에 이제 나왔던 제목이 한국의 맛상 내 꿈은 국산 위스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맛상이 뭔 뜻이냐면은 요 저자 다케츠루 마사타카의 별명이 맛상입니다. 맛상. 네. 다케츠루 마사타카 이 사람을 이제 맛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다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한 두 차례 정도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맛장은 좀 너무 귀엽죠. 그래서 좀 어르신이니까 맛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일본에서도 좀 알려지고 또 한국에서 제가 옛날부터 한국의 최초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의 맛상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팅이 눈이 가네요. 이게 유튜브 각인데 이게 채팅이 눈이 가서 네. 뭐 그 정도 급은 아닌데 그 정도로 일본 아침 NHK 엄청 시청률 높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방송 오하이오 니폰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출판사에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 출판 이 계약을 따낸 한국 출판사에서 저한테 의뢰를 한 거죠. 마침 제가 이제 일본에서 뭐 일도 했고 일본에서 이런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번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번역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뭐 대학에서 전공은 중국어를 전공했고 복수 전공으로 일본어를 깔짝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진짜 복수 전공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지금은 좀 일본에서 일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옛날 우리 시대 한 10여 년 전에는 일본 워킹홀리데이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뭐 환율도 엄청 높고 해서 일본에서 돈 벌기도 좋고 뭐 일본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책도 많았고 일본 워킹홀리데이 합격하기 위한 그런 뭐 컨설팅 책 이런 게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일본어 복수 전공자들은 그러니까 일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뭐 한 번에 합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대학교 때 일본어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복수 전공 신청만 했죠. 뭐 학점은 한 두세 개 들었나? 뭐 어쨌든 제가 뭐 일본어를 그냥 뭐 일본에서 일하고 워킹홀리데이 다녀와서 뭐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번역은 처음 해본다는 거. 근데 고민을 했죠. 내가 과연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번역하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았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거나 이런 게 뭐 그나마 다케스루 이 마사타카의 그 옛날의 심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요새 뭐 구글 번역기도 잘 되는데 뭐 그런 생각으로 수락을 해서 약 1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출판사 쪽에선 그렇죠. 뭐 사실 일본어 번역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죠.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이거 뭐 그냥 뭐 금방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책 내용이 위스키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하죠. 사실 위스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제대로 된 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 해서 번역이 의뢰가 들어왔고 플러스 한국에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이 이제 위스키 관련 서적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 좀 이런 위스키 매니아 시장에 조금 어필해야 되는 책인데 그 점에서 제가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됐다고 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또 이런 방송도 하고, 네,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또 다행인 게 저는 원래 이 원본 책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위스키 또 와타시노 책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 책을 제가 읽었었기 때문에 다행히 좀 더 번역하기 좀 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뭐 일본어 번역하는 거 어려웠는데 위스키 얘기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기 쉽게 번역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어려운 점은 그거였어요. 이 책이 이 다케츠로 마사타카 할아버지가 1968년쯤에 일본 뭐 신문사에 나의 이력서인가 뭐 이런 칼럼으로 썼던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50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워낙 옛날 스타일의 문장이나 뭐 옛날 일본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웠고요. 그 대신에 그래서 제가 많이 의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많이 좀 바꿨습니다. 뭐 내용으로 바꾼 건 없지만은 제가 글 쓰는 거 혹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직설적으로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서 좀 문장을 간결화시키고 이해하기 쉽게 바꿨고요. 그리고 위스키 관련 표현도 이게 위스키 마시는 매니아 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이 좀 가장 많이 쓰는 위스키 용어로 좀 순화해서 좀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이 서론만 엄청 많이 얘기했네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네. 책의 내용은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때는 이 책이 시작은 다케츠루 마사타카의 유년기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안 자체가 일본의 전통주 니혼슈라고 하죠. 이 사케, 여러분들 아는 사케를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조장의 삼남으로 태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술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 집안에서 술을 만드는 그런 기억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시켰어요. 이 술을 만드는 거는 이 쌀을 다시 되살리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다. 뭐 요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요런 점도 굉장히 술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케츠로 마사타카는 이것만 봐도 집이 굉장히 잘 살았죠. 굉장히 잘 살았던 게 보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가는데 이제 오사카 공업고등학교를 갑니다. 오사카 공업고등학교 양조학과를 들어갑니다.
이게 전신 이거 현 오사카 대학입니다. 현 오사카 국립대학의 전신인 오사카 공업고등학교로 갔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유일한 양조 학과였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일한 양조 학과에 들어가서 원래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형이랑 둘째 형이랑 첫째 형은 이제 술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서 다른 일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막내였던 다케스루 마사타카가 양조 학과에 들어가서 가업을 잇기 위해서 술을 공부를 하죠. 근데 다케스루 마사타카는 그냥 이런 시골 양조장에서 썩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양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이 남는 시간에 오사카에서 양주 만들기로 유명했던 세츠주조라는 곳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뭐 무작정은 아니지만 그 세츠주조에는 다케츠루의 선배, 앞으로도 좀 많이 이름을 들어볼,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와이 키이치로. 이와이 키이치로가 이제 같은 오사카 공업고등학교 양조학과 선배입니다. 아마 3기인가 뭐 그랬을 텐데 엄청 대선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높은 직책 상무였나 아마 그렇게 있는 곳이 세츠주조였어요. 그래서 그 이와이 상무한테 찾아가서 나도 오사카 공업고등학교 양조학과 후배다. 나도 양주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 취업 좀 시켜달라라고 무모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좀 낭만이 있던 시대인가 봐요. 아니면 일본이 뭐 취업하기 워낙 좋은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로 취업이 됩니다. 거기에 아베 사장님이 굉장히 좋게 봐서 취업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다케스루가 이제 세츠주조에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다 보고 뭐 그런 양조학과 나오다 보니까 뭐 잘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임을 받고 뭐 아베 사장이 거의 뭐 사위로 삼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일본 경기가 엄청 좋았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번역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왜 이렇게 초기부터 위스키를 만들고 이런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냐라는 질문에 뭐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지만은 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당시 1900년 초반에 엄청난 이제 식민지를 세우고 이 식민자본을 굉장히 수탈하던 때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에 승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 넘쳐날 시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그 1900년 초반에 엄청 부유해졌고요. 엄청 발전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양술이나 위스키, 술 관련된 산업에도 엄청 발전이 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술을 소비를 하죠.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만들던 가짜 양주, 뭐 주정에다가 뭐 위스키 같은 걸 타서 만드는 그런 거 현재 왔구나. 그래. 어쨌든 그런 시기에서 이제 진짜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위스키를 그렇죠. 도리스 위스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식으로 만들던 위스키죠. 가짜 위스키. 그래서 진짜 위스키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다케츠루 마사타카, 이 젊고 일 잘하는 친구를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보냅니다. 회사 차원에서 너 유학 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배워와서 일본 위스키를 와서 만들어라 제대로. 그래서 다케츠루 마사타카를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보냅니다. 사실 지금도 가기 어렵죠.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기 어려운 곳인데, 그 당시 일본,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일본 일개 회사에서 다케츠루 마사타카를 유학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처음에 이제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을 해서 화학 공부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각종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에서 실습을 하게 되죠.
그렇죠. 뭐 비율을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캡틴 큐 말른더 회사가 그렇죠. 그런 좋은 진짜 위스키 만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직원을. 네. 그래서 그런 멘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다케스루 마사타카랑 그 후임 직원들이랑 나중에 만나서 그런 소회를 해요. 나는 그 직원이 그래요. 우리는 보너스 받아서 뭐 그런 요정의 돈을 그러니까 술집에 유흥에 돈을 다 썼고 그 돈으로 다케스루 선배는 유학을 갔다 왔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신입사원 보너스가 연봉의 거의 2배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 신입사원 뭐 대기업 여기 뭐 잘 나가는 대기업 연봉이 대충 5천이라고 치면 보너스로 1년에 1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케스루도 뭐 일본 뭐 저기 스코틀랜드 가서 뭐 호화롭 따긴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여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이런 거 여기까지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케스루 마사타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여러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은 정말 돈이 넘쳐 흐르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런 구절을 번역하고 제가 읽고 있는 동안에는 뭐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던 일본이 뭐 그렇게 뭐 좋은 뭐 많은 돈과 자본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번역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막 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뭐 한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학연수를 가죠. 맞다. 가기 전에 미국을 들려요. 쿠시 형님 아직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옵니다. 스코틀랜드로 가기 전에 미국으로 이제 어차피 미국 들려서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미국을 들립니다. 미국을 들려서 미국에서 미국 와인을 배워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합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요.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와인을 배우고 이렇게 스코틀랜드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다케스루 마사타카가 미국이 만드는 그 술들을 보면서 굉장히 혹평을 해요. 미국 놈들은 술 만들 만한 이 기질이 없다. 술을 만들려면 이게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진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술을 굉장히 뭐 정성 들여서 이렇게 수제로 만들고 뭐 그런데 미국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대량 생산 거의 공장에서 술을 찍어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미국 놈들은 술 이거 막 좀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뭐 다양한 곳에서 실습도 하고 뭐 배우고 넘어옵니다. 근데 이제 다케스루 마사타카가 돌아오니까 일본 정세가 좀 바뀌어 있어요. 네. 일본이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져 있어요. 전쟁이 계속 고착화되고 깊어지고 이어지면서 약간 경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 세츠 주조에서도 이제 뭐 위스키를 배워왔으니까 이제 만들려고 할 생각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일본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전쟁도 길어지면서 좀 점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츠 주조에서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스키 더 이상 못 만들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위스키에 만들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다케스루가 약간 회사를 나오죠. 회사를 나오고 좀 뭐 근처 이제 중학교에서 화학 교사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만남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좀 본론인데 이게 서론이 너무 기네요. 제가 설명을 해도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그만할까요? 좀 너무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이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다케스루 마사타카가
섹스 주조에서 나와요. 위스키를 딱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음, 그냥 뭐 버튼이나 누르고 술 이거 다른 가짜 술 만드는 거는 나보다 돈을 훨씬 적게 받는 사람들이 해도 될 일이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위스키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난 나가겠다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인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처 오사카에 고토부키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토부키야는 토리 신지로라는 사람이 세운 또 유사 술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토리 신지로가 위스키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토리 신지로는 원래는 처음엔 좀 작은 회사였는데 이제 아카다마 포트 와인이라는 이제 포트 와인이랑 약간 주정을 섞어서 만드는 포트 와인을 엄청 많이 팔면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래서 이 토리 신지로가 위스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위스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기술자를 초빙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기술자한테서 들리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갈 필요 없어. 너네 나라에 위스키 전문가 있다.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라 해서 토리 신지로가 다케츠루 마사타카를 삼고초려합니다. 진짜로 3번 찾아가서 다케츠루 마사타카와 10년 계약을 통해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죠. 바로 그 증류소가 1923년에 만든 야마자키 증류소입니다. 일본의 최초의 진짜 위스키 증류소인 야마자키 증류소가 바로 이 썬토리의 전신 고토부키야의 토리 신지로가 자본을 대고 다케스루 마사타카의 기술과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자세하게 또 하면 너무 길어지려나? 네. 근데 이때부터 약간의 처음부터 갈등이 좀 있었어요. 다케스루 마사타카는 홋카이도에 증류소를 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홋카이도가 스코틀랜드랑 가장 기후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랑 가장 비슷하고 그 품질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토리 신지로는 뭡니까? 사업가죠. 사업가 입장에서는 홋카이도는 안 된다. 지금이야 홋카이도가 큰 도시로 발전했고 많지만 그 당시엔 거의 벽지였대요. 비행기도 갈 수도 없었고 거긴 사람도 거의 안 사는 굉장히 오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증류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토리 신지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려 100년 전의 일인데 100년 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앞으로의 공장은 생산 과정을 소비자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시대다. 공장을 보여줘야 이 제품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였죠. 그래서 지역을 오사카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근처에 야마자키라는 곳에 야마자키 증류소를 설립을 합니다.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야마자키에 1923년에 증류소를 설립을 하고요. 네. 그때부터는 위스키를 쭉쭉 만들죠. 근데 초반에는 위스키가 잘 안 팔려요. 당연히 안 팔리죠. 가격도 비싸고 당시를 상상해 보면은 이런 피트 느낌 나는 위스키. 요런 과거에도 지금도 사실 피트나 이런 전통적인 스카치 타입의 위스키는 잘 선호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런 진짜 위스키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판매가 계속 부진합니다. 판매가 계속 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생기고 다케츠루 마사타카한테 맥주 쪽도 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슬슬 갈등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케츠루 마사타카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죠. 나는 내 스타일만의 정말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딱 이 차이야.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전문가, 토리 신지로는 기업가. 그러다 보니까 토리 신지로는 잘 팔릴 만한 거, 일본인들이 잘 먹고 선호할 만한 위스키를 빨리 출시해서 팔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스코틀랜드에서 배워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스러운 거보다는 스카치스러운 거, 스코틀랜드에서 뒤지지 않는 스카치 같은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씩 충돌이 생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이 지납니다. 계약 기간이 10년이었어요, 처음에. 10년 계약이 끝나고 한 11년째 되는 구간에서 이 독립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독립을 하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꿈이죠. 나만의 위스키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꿈고 홋카이도의 요이치 지역에 요이치 증류소를 세웁니다. 요이치 증류소는 1934년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934년 설립이죠. 야마자키 증류소랑 딱 11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야마자키 증류소를 만들 때 10년 계약을 했고요. 왜냐? 10년 계약 동안 이제 모든 노하우를 물려주고 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1934년에 홋카이도 요이치 증류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두 회사가 나뉘죠. 네, 그래서 거의 10년 주기로 일본 위스키의 근간이 되는 썬토리와 니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썬토리는 썬토리대로 위스키를 만들고 니카는 니카대로 위스키를 만들죠. 그래서 후에 또 똑같이 뭐 썬토리에서는 하쿠슈 증류소를 만들고 니카에서는 미야기쿄 증류소를 이렇게 만들면서 서로 뭐 승승장구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려운 시절을 꿋꿋이 이겨냈죠. 네. 그래서 도중에 이제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뭐 돈이 그렇게 많은 자본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히의 일정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은 아사히 소속이고요. 얘는 썬토리 소속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음료 기업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썬토리와 아사히 이렇게 축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위스키를 만들고 있죠. 사실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일본 위스키의 영광을 지금과 같은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1950년대, 60년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기사가 한번 실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5, 60년 전에도 블라인드 테이스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신문사의 기자들이 일본 위스키와 스카치 위스키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합니다. 어떤 위스키가 맛있냐. 근데 높은 점수를 받은 건 뭐 유명한 조니워커 뭐 이런 스카치 위스키가 아니라 일본의 니카 위스키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일본 위스키가 굉장히 조명이 됐었고 그 영국의 뭐 여왕인가요? 뭐 누구 정치가인가요? 아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나? 만년필 한 자루로 뭐 우리나라의 위스키 기술을 훔쳐간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본 위스키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는 예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초창기 토리 신지로나 다케츠루 마사타카도 그런 영광은 보지 못하고 뭐 다 저물었지만 그런 시작들이 그런 상황이나 환경적인 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위스키를 만들어 왔던 그런 개척가 정신이 유지가 되어서 지금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 위스키가 탄생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재밌어요. 사실 그동안의 위스키 책들은 좀 그런 내용 설명이나 해설 위주였다 보니까 좀 지루하거나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서전이다 보니까 위스키에 대한 내용을 특히 이 다케츠루 마사타카가 체험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녹여놨기 때문에 정말 위스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위스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것도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위스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좀 줄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김창수 위스키 제가 번역한 책 다케츠루 마사타카 일본의 위스키 아버지 다케츠루 마사타카가 썼고 제가 번역한 위스키 책 위스키와 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끝. 이거 관객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마무리 멘트 하려니까 조금 민망한데 어쨌든 끝입니다. 끝.